선택 오늘의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함께하는 분이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장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부터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흐름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에 나스닥이 2.3%, 다우가 3.4%, S&P 500 2.7% 상승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 예산 통과 이후 내용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산업재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더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아직 6월이 마감하지 않았는데 6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4.4%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28%였습니다. 즉 이번 달 전반적으로는 나스닥과 성장주가 상승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인프라 정책의 내용과 함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인사들이 요즘에 발언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가가 74달러, 달러 인덱스가 91.7, 원화가 1127원, 그리고 위안화가 6.45위안으로 전반적으로 FOMC 회의가 끝나고 변동성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 지표들이 이것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1.07%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37%인데요.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3,3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고 코스피가 상승을 했던 것은 그동안의 강세 섹터, 뭐 인터넷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성장주 위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에 좀 멈칫했던 삼성전자와 그리고 완성차들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나 이벤트들 어떤 사안들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월말이면서 특히 반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리밸런싱에 의한 수급 이벤트가 가장 이번 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을 수도 있겠다.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남은 것이 이제 고용 지표거든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그 초기에 그 전달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그 고용 보고서의 전 단계인 ADP 고용 보고서가 30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 가장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즉 이제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이후에 긴축의 정도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가장 이제 인상 깊게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뭐 28일부터 30일까지 재무제권 회의가 있고요. 우리 시장에 개별적으로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은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우리 시장의 섹터나 종목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29일 날 K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일 날 6월 ADP 고용 보고서가 있고요. 이렇게 고용 보고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영향을 주고 수급적 요인에서는 반기말 수급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섹터별로는 MWC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6월 말 마무리가 되고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주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글로벌 주요 지수를 제가 이렇게 주말에 보다 보니까 네. 전체가 다 세더라고요. 어, 거의 대부분의 영국의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 신고지수 근처에 있고요. 그렇죠. 미국 역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일본과 대만이 좀 그동안에 좀 떨어졌었는데 대만은 원위치 했고요. 일본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있지만 그래도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시장의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특히 종목별로도 그렇고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올라가면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수급적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강세 섹터였던 인터넷이나 자동차 부품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반면 전기전자나 바이오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또 그렇게 시장을 방향을 잡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락하면서 좁은 대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그 사이에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일배열성에 의해서 특별한 호재나 악재 이유가 없는데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투자 심리를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계속 얘기하죠. 지금 한국경제신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아직 고점이 아니다. 뭐 3분기 가서 고점이 좀 있지 않겠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경계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긴축의 시기에는 이미 작동이 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월봉으로 볼 때 이번 달 지금 뭐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개월 상승이거든요. 우리나라가 8개월 상승은 딱 한 차례 있었고요. 9개월 상승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물론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8개월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도 있지만 피로감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상승하면 할수록 전반적으로 경계 심리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은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긴축의 핵심 내비게이터라고 물가와 고용을 보고 있는데 물가가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고용 지표를 볼 것인데 이 고용 지표가 6월의 고용은 7월 초에 나올 것이고 또 7월의 고용은 8월 초에 나올 건데 이걸 확인하고서 긴축의 속도가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계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 아주 강력한 시장을 이끄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좁은 대역에서 등락하면서 다음 주부터 있을 7월은 이제 3분기 첫째 날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내가 리밸런싱하고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과 또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 섹터가 아니고 테마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ICT를 통한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융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하면 게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쪽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도 이쪽 쪽이고요. 저는 이제 금융회사, 증권사 직원이니까 금융회사도 지금 메타버스를 통한 플랫폼 만들려는 이제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28일서부터 7월 1일까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요. 요번에 커넥티드 임팩트이고요. 여기 관련된 워딩을 보면 AI, 5G, IoT, VR, AR, 그리고 음성 및 동작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떤 테마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실물들 있잖아요. 자동차 알잖아요. 그렇죠. 철강 뭐 이런 것들 다 아는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애들의 실적과 그리고 어떤 게 어떻게 작용을 해서 향후 실적이 얼마큼 나오고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뜬구름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대적인 지금 주류이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한 시대에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관련된 것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 눈에 그냥 띄는 것은 무선통신입니다. 5G이죠. 5G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은 좀 차트를 보거나 현재 이슈를 보더라도 한번 좀 다시 또 여기서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